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1억 1000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상장 이후에 최대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신고가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갔었던 도치코인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갈 만큼 갔다. 자, 이제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과 도치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 있어요. 물론 얘네가 지금 비트와 도치가 전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얘네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무너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 무너진다고 봤을 때 이제 좀 뭐에 대한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현재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냐?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이 좀 변곡점에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 그 타이밍인데 과연 이 구간을 단기 조정. 첫 번째는 이제 단기 조정 후 재돌파가 발생할지, 두 번째는 단기 조정 후 하락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비트와 도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양새가 똑같아요. 도치코인 개별적으로 봐도 지금 변곡점이고요. 비트코인을 봐도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뭐 조금 출렁출렁거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번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기존에 많이 올라갔었던 도치나 뭐 시바이누, 뭐 스테이터스 이렇게 막 급등한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크로노스 이런 애들이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망가지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비트와 도치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인데 단기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코인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만약에 이번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잡주 알트코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못 간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장 주도해서 올라갔던 애가 사실상 일론 머스크 관련된 거하고 비트코인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뭐 10%씩 아니면 20%씩 이렇게 잠깐 반등 줬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지금 스테이터스가 장중에 50%가 넘게 갔다 왔죠. 이런 거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시작점인 거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기 급등이 너무 심합니다. 많이 올라가고요. 크로노스도 지금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이오스도 이제 막 출발했고. 그래서 오히려 출발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지 막 다 같이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구조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하고 도치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가 줄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이제 1억 넘었습니다. 자, 정고점 돌파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격에서 이만큼 올려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어떤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갈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긴 시간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거냐? 이번에 이제 아까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2번이 하락 쪽이었잖아요. 조정 기간이 좀 깊어질 거예요. 한 일주일 이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왜냐면 그게 일봉에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주봉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의 하락 데미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도치코인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재거래량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줘야 됩니다. 6일날 들어왔던 거 있죠.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코인들이 다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들어왔던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로 뚫어 주었을 때, 왜냐면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변곡점이 중요한 게요. 느낌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왔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섭섭해하는 게 찍고 장중에 뚫렸다는 거예요. 근데 종가는 몸통이 이렇게 꼬리 생기면서 이렇게 끝난 거. 근데 여기를 이제 아쉬워할 수 있거든요. 그냥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뒤로 망가진 케이스가 과거 21년도 8천만 원에서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때도 정고점 뚫렸잖아요. 정고점도 뚫렸고 잘 올라갔는데 다시 재붕괴가 됐습니다. 윗골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단기간에 급락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비트코인이 빠질 때 천천히 1, 2%씩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눌리면은요, 5에서 10%씩 빠졌어요. 이때도 보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촘촘하게 내려왔죠.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촘촘하게 내려왔죠. 그 뒤는 어땠어요? 이 낙폭 자체가 굉장히 과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조정이 과연 나올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길어진다고 해도 당장 코인 시장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찌를 샀는데 지금 380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약간 조정받고 이렇게 이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눌릴 거냐? 그죠? 만약에 이번 같은 케이스가 된다면 다시 200원 후반이나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고점으로 봤을 때 도치코인의 최고 지점이에요. 단기 고점에. 왜? 쉬지 않고 다이렉트 상승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거 지금 10월부터 올라간 거 보면요. 퍼센테이지가 170% 정도 돼요. 도치코인이. 150%인가 170%가 되는데 그 라인 동안에 어떻게 쉬어간 거는 딱 7번밖에 없습니다. 음봉 캔들이 7개밖에 없어요. 그거 빼고 다 강세 양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3중 과열 구간에 이미 들어간 상태고 지금 자리에서 크게 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데 분봉상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꺾이는 분위기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죠? 비트코인도 올라가주긴 하는데 자꾸 이제 뭔가 갔다가 내려오고 윗꼬리가 생기고 이렇게 몸통이 생기면서 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변곡점이 뚫려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강세 구간이 다시 한번 올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오기까지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조정 기간,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로 무조건 간다. 너무 최근에 이슈가 좋다 보니까 좋게 가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급등이 너무 과열돼 버렸다. 이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단기 급등 된 애들은 도전 가능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이고 못 간 애들이 또 있거든요. 못 간 사이클 애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과열에 걸렸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자리거든요. 밀릴 자리예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빠졌다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루 조정받고 많이 또 이렇게 올라가 주잖아요. 급락 나올 가능성이 곱하기 2배가 되죠. 많이 높아지거든요. 3중 과열은 최대 구간의 과열 구간입니다. 웬만해선 잘 안 와요. 그럼 거기 도달했으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구간, 과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급락 사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최대 변곡점인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도 완전 고점, 그 다음에 같이 따라 올라간 도치코인도 괜찮습니다. 도치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얘가 못 가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면은 얼마든지 가고 좋은데 조정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조정에 대한 깊이가 좀 보여지니까 그거를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고 갈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조정대 잡는 거랑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타입이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고점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자체가 최대 변곡점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반대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고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기존에 다 갔던 애들이었거든요. 시세를. 근데 제일 애매한 애들이 어디냐면 이 지금 센터에 있는 애들이 있죠. 센터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지금 많이 못 갔어요. 그죠? 요런 애들이. 요런 애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메이저 코인들이나 기존에 급등했던 코인들이 조정받을 때 또 어떤 코인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지 기대도 많이 될 뿐더러 올해 시장 또는 내년까지 이어질지 올해 연말에 끝나질지 그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곡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뭐다? 끝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엄청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못하면 끝나버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주의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번엔 변곡점이 뚫려서 올라가게 돼준다면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1억 8천에서 한 2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조건 자체가 변곡점이 종가로 뚫렸을 때예요. 장중에 넘어간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넘어가는데 400원 살짝 넘었잖아요. 401원 갔다 왔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400원을 가든 380원이든 360원이든 이게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단에서 정리한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재매수 전략을 갈지 아니면 그냥 나는 상단이 뚫릴 것 같아. 앞으로 시장이 잘 갈 것 같아 해서 계속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